오늘 아침 중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하나 세워졌어요.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반도체 기업 하나가 1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2020년 SMIC의 기업 공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낸 서류를 뜯어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걸 발견했어요. 돈은 역대급으로 모았는데 정작 이 회사 스스로 손을 든 분야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HBM, 고대역 풍메모리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이요. 자기 입으로 거기는 정면 승부 안 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14조 원을 손에 쥐고도 딱 한 곳에는 발도 못 들이겠다고 실토한 셈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요즘 전 세계는 AI 열풍이에요. 챗 GPT로 시작된 그 흐름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전쟁으로 번졌어요. 데이터 센터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산더미처럼 들어가는데요. 그 그래픽 처리 장치 옆에는 반드시 HBM이 붙어 있어야 해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주고받게 만든 고성능 메모리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도로 대신 고속철도를 깔아준 셈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아무리 좋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어도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이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거의 다 나눠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전 세계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어요.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더하면 사실상 세 나라, 세 회사가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구조예요. 중국은 여기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한국 회사들이 HBM에 집중하는 사이에 빈틈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돈이 되는 HBM 생산에 설비와 인력을 몰아줬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D램 쪽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평범한 D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파고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CXMT예요. 정식 이름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고 중국에서 가장 큰 D램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히 몸집을 불려왔어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CXMT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그 숫자가 8%에서 9%까지 뛰었어요. 1년 사이에 2배 넘게 커진 거예요.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계 4위 D램 업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 CXMT가 14조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럼 이 상장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날짜별로 짚어볼게요. CXMT는 7월 9일에 투자 설명서 의향서를 공개하면서 상장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때 목표로 잡은 최소 조달액이 43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엿새 뒤인 7월 15일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이 마무리됐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대정 물량의 462.9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가격의 2배 수준인 주당 8.66위안으로 확정됐어요. 이렇게 초과 배정 옵션까지 다 행사되면 조달 금액이 최대 666억 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상장 이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127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어요. 정식 상장일은 7월 27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장을 코앞에 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 언론이 이 회사가 상하이 거래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입수해서 심층 분석한 기사를 냈어요. 이 서류 안에 CXMT가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실토가 나온 거예요. 회사는 서류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HBM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뚜렷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면으로 승부를 볼 단계는 아니다. 대신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 DDR5와 LPDDR5X 같은 범용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게 서류에 적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14조 원을 손에 쥔 회사가 스스로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은 포기하겠다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도 비슷했어요. 지금 HBM 시장의 핵심 제품은 HBM3E와 HBM4 그리고 차세대 규격인 HBM4E인데요. 이 세 제품 모두에서 한국 업체들이 여전히 수년 이상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격차를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세대 제품을 이미 개발하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CXMT 입장에서는 쫓아가려고 해도 계속 뒷모습만 보게 되는 구조인 셈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CXMT의 이런 선택이 단순히 겁을 먹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후퇴에 가까워요.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DDR5와 LPDDR5X 생산 비중을 전체의 7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지금 한 달에 32만 수준인 웨이퍼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42만 장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목표는 명확해요. 지금 8에서 9%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15%라는 숫자를 장기 생존을 위한 최소 기준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CXMT는 지금 HBM이라는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대신 범용 D램이라는 넓은 평지를 먼저 장악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CXMT가 왜 역대급 실탄을 모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전장에서는 스스로 물러섰는지에 대한 배경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회사의 전략이 실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이걸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신호로 보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CXMT의 이 선택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신호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한쪽에서는 HBM 격차가 워낙 크니까 당장은 걱정할 게 없다고 봐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진짜 위험은 HBM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해요. 바로 범용 D램 시장이에요. PC나 노트북 서버에 들어가는 평범한 메모리 반도체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범용 D램이야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진짜 캐시카우였어요. HBM은 화려하지만 사실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에요. 전체 매출의 훨씬 큰 부분을 받쳐주는 건 지금도 여전히 이 평범한 D램이에요. 그런데 CXMT가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리고 있어요. 회사가 밝힌 가격 경쟁력이 심상치 않아요. 업계에서 추산하는 CXMT의 D램 평균 판매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 약 30% 정도 낮아요. 가격을 이만큼 낮게 매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고요.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거대한 뒷마당도 있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램 소비국이에요. 근데 정작 자국 업체가 공급하는 비중은 낮았어요. CXMT는 바로 이 자리를 먼저 메우겠다는 계산이에요.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제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겠다는 순서예요. 실제로 이미 중국 내 PC와 스마트폰 제조사들 사이에서 CXMT 제품 채택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 대목에서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자꾸 꺼내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년 전 액정 표시 장치 시장 이야기예요.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액정 표시 장치 시장을 오랫동안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과 정책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자국 기업을 키웠어요. 처음엔 다들 기술 격차가 크니까 안심된다고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액정 표시 장치 사업을 접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CXMT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는 액정 표시 장치보다 기술 난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도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CXMT가 이렇게 빠르게 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강하게 규제해 왔어요. 목적은 명확했어요. 중국이 최신 미세 공정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규제가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고요.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은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게 됐어요. 외부 장비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CXMT는 차세대 메모리 구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을 키우게 됐어요. 막으려던 규제가 오히려 자립을 앞당긴 셈이 된 거예요. 실적을 보면 CXMT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더 확실히 드러나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이 508억 위안을 기록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훌쩍 넘는 규모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매출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 반도체 시장 전체를 휩쓸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있어요. AI 서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HBM과 고성능 DDR5 수요가 치솟았어요. 가격도 덩달아 올랐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돈 되는 고부가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는 사이에 범용 제품 공급에 빈틈이 생겼어요. CXMT는 정확히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중국 내 PC와 스마트폰과 서버 업체들을 고객으로 빠르게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벌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CXMT가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면요, 범용 디램 시장에 물량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레거시 제품, 즉 오래된 범용 제품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회사 전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분명 신경 쓰이는 변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는 CXMP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기간의 기술로 한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물량과 가격으로 시장의 룰을 흔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 보면 CXMP의 전략이 꽤 위협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선을 반대로 돌려볼게요. 한국이 그동안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격차를 훨씬 더 벌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CXMT가 상장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어요.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E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HBM4E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HBM4보다 한 세대 앞선 규격이에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도 크게 개선된 제품이에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은 벌써 이 HBM4E를 다음 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CXMT가 지금 겨우 HBM3 문턱을 넘으려고 애쓰는 사이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두 세대 앞선 제품을 고객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자체 개발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서 HBM 생산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수율이 높을수록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원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는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소재와 부품과 장비, 기업들과의 협력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요. 혼자 잘하는 걸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에요. 한국 정부는 2026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30% 늘려서 8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어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잘하고 있는 HBM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기술 경쟁력까지 내다보고 투자하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들이 발표한 제조와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을 다 합치면 312조 원에 달해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에 들어가요. 숫자만 놓고 봐도 CXMT가 이번에 확보한 14조 7천억 원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는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예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장비 생태계예요. HBM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 중 하나가 TC 본더라는 장비를 이용한 접합 공정이에요. 디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릴 때 고온과 고압으로 정밀하게 붙이는 작업인데요. 이 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 이후로 지금까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CXMT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디램 생산 능력을 늘려도요, 정작 가장 앞선 접합 기술만큼은 한국 장비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결국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뿐 아니라 그걸 만드는 핵심 장비까지 함께 틀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전문가들이 CXMT를 보는 시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현실적인 위험은 중국 내수 시장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디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서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쪽이다. 다시 말하면 정면으로 붙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요, 옆에서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경쟁에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자금력과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지금 단순히 HBM 하나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요, 범용 제품 라인의 원가 경쟁력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CXMT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 점유율 15%라는 숫자예요. 언뜻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디램 시장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디램 시장은 한 해에만 수백조 원이 오가는 초대형 시장이에요. 그 안에서 15%를 가져간다는 건 결코 작은 목표가 아니에요. 게다가 CXMT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발판 삼아서 웨이퍼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30%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2027년 이후부터는 범용, 디램 시장에서 CXMP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HBM에서 안심할 수 있다고 해도요. 내년 뒤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이 역사상 가장 큰 실탄을 채웠지만요. 정작 가장 높은 산 앞에서는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지금도 한국이 서 있다. 근데 그 산 아래 평지에서는 조용히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CXMT는 14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탄을 채웠어요. 근데 정작 가장 돈이 되는 HBM 시장 앞에서는 스스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그냥 겁을 먹어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살펴봤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고요. 동시에 한국이 그 시간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HBM이라는 가장 높은 산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여전히 확고해요. SK 하이닉스는 벌써 두세 대 앞선 HBM4E를 고객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수율과 패키징 기술로 격차를 더 벌리는 중이에요. 여기에 국가 차원의 8조 6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312조 원 규모 투자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HBM을 만드는 데 필수인 TC본더 장비 시장까지 한국이 70% 넘게 쥐고 있으니까요. CXMT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산을 단기간에 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산 아래 평지, 즉 범용 디램 시장이에요. CXMT는 여기서 30%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뒷마당을 무기로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20년 전 액정표 시장치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CXMT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회사가 상장했다는 뉴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가 지금 어디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또 어디를 더 챙겨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4조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웬만한 산업 하나는 통째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쥐고도 못 넘는 벽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지 않나요? 그 벽을 쌓은 게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 계속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도 정리해드릴게요. 7월 27일 CXMT의 정식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상장 이후 실제로 확보한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2027년까지 예고한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4E 양산 시점과 삼성전자의 수율, 개선 속도가 앞으로 격차를 얼마나 더 벌릴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외국 이 싸움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켜봐야 할 흐름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채워서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정작 가장 높은 산 앞에서는 스스로 백기를 들었어요. 그 산 위에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서 있어요. 다만 산 아래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나라 잡으신 뿜뿜하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